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범위는 48페이지 자연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자, 권리 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권리 능력의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권리 능력이라고 써 있죠. 자, 권리 능력은 정확하게는 어떤 능력이냐면 권리와 의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의무를 빼고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권리와 의무의 능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권리를 가지고 싶은 능력,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언제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언제 권리가 사라지느냐, 언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언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느냐, 자, 요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권리를 가진다면 말 그대로 재산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의무를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납부해요. 그럼 언제부터 그 동네의 주민이 될까요? 언제부터 그런 권리를 가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능력 요게 있는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버지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체납, 대출,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자, 그걸 담을 수 있는 요 바구니가 있다고 그랬죠. 요 바구니가 뭐냐면 권리 능력의 바구니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능력. 자, 요건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사라져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 권리를 담을 수 있는,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사라져서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걸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언제 받을까요? 자, 밑에 있는 애도 이만한 바구니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걸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권리 의무의 능력입니다. 줄여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자,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가 생겼을 때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가지니까 요걸 권리 의무의 능력이라고 하고, 죽으면 이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니까 더 이상 못 담고 밑으로 쭈루룩 쭈루룩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애가 그 바구니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언제부터 생기느냐? 즉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당연히 언제부터 생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출생시부터 생겨요. 자,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고요? 출생. 자, 살아서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는 순간에 재산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언제부터 생긴다? 출생 때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출생을 하면 바로 기쁜 나머지 출생신고를 바로 합니까? 기쁜 나머지 며칠 있다 합니까? 며칠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출생한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가집니까? 출생신고 시부터 가집니까? 출생입니다. 자, 그럼 출생을 했으니까 권리 능력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죠. 그럼 여러분, 출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지는 권리가 뭐겠어요? 자, 여러분 병원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를. 자, 그때 간호사분이 기저귀를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그럼 그때부터 이 간호사가 이 채워진 기저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예, 그게 첫 번째 권리입니다. 자, 기저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권리 능력의 발생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권리 능력은 비로소 사람의 자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아우 쟤는 인격이 없어, 인격이 걔야, 그런 인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 자, 언제부터? 출생시부터. 그러면 이 권리를, 의무를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는 언제 사라진다? 사망하면 사라지는 거죠.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사망하자마자 신고하러 가요? 자, 제사 장례 다 지나고 나서 신고하러 가요? 장례 다 지나고 나서. 그럼 사망 신고 시 권리력이 사라진다? 사망한 때 사라진다? 사망한 때 사라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다 받아야, 안 받아요? 자,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다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격이 소멸되는 건 사망시지 사망신고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출생하기 전 단계인 태아를 보세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단계가 복태, 뱃속에 있는 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얘는 출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출생하지 못했죠. 그럼 얘는 권리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인격을 갖췄습니까, 못 갖췄습니까? 못 갖췄죠. 세포 분열입니다, 그냥. 인격이 아니라 세포 분열 덩어리죠.
자, 사람이 인격을 갖춰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럼 무슨 죄가 돼요? 살인죄.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다. 그럼 무슨 죄가 돼요? 낙태죄죠. 전혀 죄질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태죄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실 보호대상이에요?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뭘 보호를 해요?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얘가 지금 사주가 됐어요. 자, 사주가 됐어요. 그럼 얘는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요. 형법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형법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민법상으로는 얘는 권리력을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애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아에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바구니가 없으니까 못 받아요.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세포 분열 덩어리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기억이 남죠? 세포 분열. 자, 세포 분열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아무리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얘는. 태아를 뭐 한 거예요? 떨어뜨린 것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재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출생 신고를 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자격을 갖췄을 때, 인격을 취득했을 때, 권리 능력을 취득했을 때는 언제다? 출생시다. 출생 신고는 아니다. 자, 권리 능력이 사라졌을 때, 인격이 소멸됐을 때 언제다? 사망시다. 사망 신고가 아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아직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난 적이 없다. 권리 능력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권리 능력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을 못 갖췄죠. 그러면 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를 부과해요, 안 해요?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주민세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야 되겠죠. 그럼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임신했다 그럼 주민세 내라고 날라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4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권리 능력입니다. 여러분 1번의 의의를 보시죠.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의.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예, 그래서 사람의 자격이고 그 밑에 정확한 표현은 권리 의무 능력이겠지만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 권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규정이죠. 자, 제3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목,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권리 능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사람은 생존한 동안 동그라미를 치세요. 생존한 동안 동그라미를 치시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생존한 동안이니까 출생 신고입니까? 출생입니까? 출생. 사망입니까? 사망 신고입니까? 사망. 이렇게 생존한 동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기억을 보세요. 그 밑에 모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권리 능력을 밑줄 그으시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인격. 자, 인격. 자, 로마자 2번에 권리 능력의 발생을 보세요. 1번 출생입니다. 사람의 권리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출생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동시에 취득 밑줄 그으시죠. 출생 신고나 가정관계 등록부 기재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죠. 자, 우측에 가셔가지고 2번 태아의 권리 능력. 여러분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의의를 보시죠. 출생적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밑줄 그으세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1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1분 후에 바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는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분 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얘는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이니까 얘는 권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 수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10초. 자, 10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출생하기 전에. 그럼 얘는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0초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자, 1초로 갈게요, 1초. 자, 1초 전에,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초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초 후에, 태어나서 1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이런 우연의 일치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조금 부당하긴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 하지만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은 가끔씩은 있어.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호를 해주냐면 개별적으로만 몇 가지만 보호해주자. 어떤 경우를 보호해주냐면, 자, 불상, 대유유 요 5가지만큼은 보호를 해주자, 안 해주자? 해주자라고 된 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볼게요. 자, 거기 의 보시게 되면 출생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를 가질 수 없는데, 밑줄 그으세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경우 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밑줄 그으세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해서 중요한 법률 관계만 대해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태아는 권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뭐는 보호해주자. 요거 5가지만큼은 보호해주자. 요게 시험의 포인트겠죠. 자, 나번에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른 권리, 밑줄 그으세요. 자, 제목에 밑줄 그으시고, 자, 양가로 1번 가시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이죠. 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불 동그라미를 치세요. 불법행위에 불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우측에 보시죠.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자, 그래서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얘는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엄마 뱃속에 있죠. 근데 출생한 것으로 본대요. 이유는, 자, 인문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정책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본대요. 왜? 출생한 것으로 봐야만 출생을 했으니까 뭐를 취득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사실을 증명해 볼게요. 출생 아직 안 했다고, 엄마 뱃속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증명이 아무리 증명해도 끼어진다, 안 끼어진다? 안 끼어집니다. 왜? 무조건 법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보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초 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출생하기 1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아버지가 돌아갔었으니까, 자, 자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자, 아까 전에는 분명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상속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나는 이 규정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도 생기고, 출생하기 전에 돌아가셔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두 문자가 뭐였죠? 고, 위, 손.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고의로 아버지를 죽일 수 있지만 과실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위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예요? 위법. 그러면 나는 손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예,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태아일 경우에도 요건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예, 그렇게 해서 태아의 권리를 일부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양가로 니은 가도록 할게요. 상속. 아, 여러분, 상속의 상 동그라미를 치시고,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내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았는데, 출생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태아니까 상속을 못 받았죠.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이제 얘도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예,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출생하기 전에 돌아가시든 출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든 둘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의 상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양가로 디귿의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에 보시면 우측에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럼 대습상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습상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대습상속이죠. 자,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을 받죠? 직계 비속이 받습니다. 자, 직계 비속이 받으면 E, C, F, G 전부 다 직계 비속이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E, C는 누구죠? 1촌. 그 다음에 C하고 할아버지하고 FG는 몇 촌이죠? 2촌. 자, 2촌입니다. 그러면 1촌하고 2촌이 있으면 자, 누가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죠? 가까운 근촌. 그래서 C하고 E가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밑에 자, 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큰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직계비속이니까 EC가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FG도 직계비속이긴 하나 촌수가 2촌으로 늘어나니까 얘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분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F하고 G는 상속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할아버지가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아버지 재산은 상속을 받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직계비속. 자, 이분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없죠. 그 다음에 FG. 그럼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가까운 근촌인 E가 상속을 다 받아야 되겠죠. 됐죠? 근데 또 여기도 1초 간격이라고 합시다. 자, 할아버지 A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 아버지 C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둘 다 숨이 깔딱깔딱해요. 근데 자,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1초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상속분을 C가 상속받고 FG가 상속을 받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죽으면.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E만 상속을 받고 얘는 상속을 못 받겠죠. 그럼 1조 차이로 또 우연의 일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F하고 G는 자, 어떻게 응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버지 상속분을 자식들이 대신 받는 게 무슨 상속?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는 지인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 지인의 그 엄마가 F하고 G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럼 딸 둘이었는데 딸 둘을 D가 다 키우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무슨 상속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습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이놈의 친척 일가들이 법무사를 끼고 오라고 얘기해요. 법무사를 끼고 오라고 얘기해서 얼마를 챙겨줄 테니까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해버려요. 거기 뭐냐, 얘네들이 상속받을 게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받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글로 써있겠어요? 한문으로 써있겠어요? 한문으로 써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인해놓고 그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5천이라도 주신다니. 근데 나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런 뭐 미친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미 너무 기뻐하는데 제가 거기다 내가 초를 칠 필요는 없는 거죠. 좋으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들고 가서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죠. 근데 그게 이거를 빨리 사인시키려고 법무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냥 사인해! 막 하면서 주위에서 막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대습상속을 포기한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대습상속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죠? 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자식으로서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태아도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 있어도 대신 상속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대습상속. 자, 그 다음에 유증입니다. 유증. 자, 여러분 유증은 자, 이렇게 증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증여, 사인증여, 그 다음에 유증이 있습니다. 자,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증여는 혼자 하는 겁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자, 우리 2차 시험에 보면 계약법에 보면 증여가 있습니다.
자,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입니다.